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2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6장에서는 지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이제 공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 재능을 키우려면 13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학습,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 공부는 하나는 학문적인 거, 하나는 기술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할 때 학교에서 하는 지식적 공부는 학문적 공부는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예 시기를 놓쳐버렸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은 할 수 있도록 한번 동기부여를 시켜보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은 기술 쪽을 찾게 해줍니다. 하고 싶어 하는 일, 또 잘할 수 있는 것, 뭐가 됐든 간에 그 기술적 현장의 일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은 학문적인 걸 하도록 이렇게 가게 해주는 거죠. 이게 어느 거를 먼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뭐 꼭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뭐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뭐 대학교가 이거를 순서적으로 한다는 개념을 이제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못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그래서 상위 그룹에 있는 이제 대학까지 나오면 뭐 충분히 사회생활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룹은 뭐 더 많거든요. 그 속에서도 뭐 공부 대학까지 다 했어도 다시 전문대학으로 4년제 졸업한 사람들이 뭐 2년제 기술 배우려고 다시 오는 경우가 25%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잘하는 일,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일. 학문적인 걸 잘하면 학문적인 방향에서 가는 게 맞고 학문적인 건 전혀 이게 뭐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못 하겠는데 그 대신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거.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면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세밀하게 비교하고 검토해서 하고 싶은 분야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는 항상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뭐 학교 뭐하러 지금 괜히 쓸데없이 다니고 있어요. 차라리 나와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지금 기술학교 기술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배우도록 권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어느 게 정답이냐 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찾아서 가게 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인 학습. 여기서는 이제 학문적인 것, 지식적인 학습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건 다음 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06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문적인 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또 이제, 심리적인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또 이 학습이라는 거, 공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선 이런 개념부터 정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해서 창세기 1장 28절. 이것처럼 동기부여가 분명한 게 없습니다. 세상 다스리기 위해서. 또 내가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질 때 뭘 알아야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부의 동기로 이제 삼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못하는 자냐, 안 하는 자냐.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효과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학습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가, 10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미 그 학습은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뭐 엄마의 것, 선생님의 것, 남의 학습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겠어요? 주도적인 학습은 스스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학습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기획한 것을 책임 있게 이루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자기가 계획을 짜고 자기가 성취를 하고
정복을 하고 그러면은 자부심이 생겨요. 예, 자부심이 생깁니다. 나도 이루었어.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 성취감의 기쁨과 행복이 와요. 그리고 학습이 발전하겠죠. 그리고 자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잘하니까. 그리고 리더십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반면에 시켜야만 하는 기계적인 학습은 힘들기만 하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계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여기에 또 쭉 8개의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꾸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사람도 스트레스,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짜증나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형식적인 게 많아요. 엄마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리고 기대감도 없고 성취감도 없죠. 그리고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공부는 발전이 없어요. 학교에서 뭐 5시간 앉아있다 와도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 수업하고 오는 거지 자기 수업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책임감이 떨어지고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을 짜기 위해서는 부모가 학습 계획을 짜서 시키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그걸 진행하는데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시간을 놀고 싶을 땐 놀게 지가 시간표를 짜면 되거든요. 아이들도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하기 싫은데 자꾸 해야 돼.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놀고 싶을 때 못 놀아. 이게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막 부모가 계속 다투고 분쟁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집중력이 막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서 네가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어디 한번 네가 짜봐. 놀고 싶은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가 학문을 이해하게끔 스스로 계획을 짜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볼 수 있도록. 물론 계획을 짜도 아이들은 그게 습관이 안 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도 그 속에서 지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줘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이게 자꾸 커집니다. 기획력이 커져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충분한 대화, 소통이 항상 많이 필요해야 되겠죠.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공부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고 또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코칭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코칭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 코칭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 우리 이제 G7에서는 이제 그 인격성의 소통의 영역으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코칭의 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나면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코칭해 줄 수 있는지 뭐 문제를 풀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이들의 몫이에요. 근데 동기부여와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또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또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하시면은 좋아요. 네. 자, 그리고 그가 짠 학습 계획이 때로는 부모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짜가지고 되니? 그래서 막 거기다 막 부모가 더 짜주고 이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일단은 짠 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실행해보고 난 뒤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어디를 보완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이제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면 됩니다. 아이의 선택과 기획에 지지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아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주도적,
스스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